생선 비린내로 결혼식 망칠 거야?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던진 충격적인 말. 시장 생선가게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모욕당한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며 퇴장했지만 며칠 후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그 여성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기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생선 비린내로 결혼식 망칠 거야? 서울 강남 프리미엄 웨딩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마친 신부 김혜린을 향해 시어머니 이명숙이 던진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결혼식이에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혜린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라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하객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전에 말하는 거잖아요. 신부 대기실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혜린의 어머니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0년째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는 오늘을 위해 가장 좋은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혜린아, 정말 예쁘다. 우리 혜린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김영희는 딸의 베일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은 무한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혜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이명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애 씨, 정말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하객들이 벌써 생선 냄새 난다고 웅성거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명숙의 거짓말이었지만 김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향수를 더 뿌릴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체질이 다른 거잖아요. 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3대째 교육자 집안이라고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혜린은 아버지 없이 홀로 버질로드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김영희는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신랑 박준호는 제단 앞에서 혜린을 맞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주례사가 진행되고 서약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숙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교육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신부 측은 어떤가요? 김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30년째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해왔어요. 그런 집딸이 우리 명문가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혜린은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명숙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시장 생선가게 딸 주제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요? 생선 비린내로 하객들 기절시킬 거예요?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제발 그만해 주세요.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결혼은 인정할 수 없어요. 준호는 어머니와 혜린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준호야, 어머니가 이런 신부와 결혼하려고 하니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쩔 거니?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신부가 얼마나 창피할까? 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일을 벗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갈게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결혼할 수는 없어요. 김영희가 급히 딸에게 달려왔습니다. 혜린아, 진정해.
우리 그냥 가자. 준호가 혜린을 붙잡으려 했지만 혜린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손 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하객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신부가 도망간다. 저런 일이 다 있나? 이명숙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요. 처음부터 반대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신부감이 있어요. 김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린아, 울지 마. 어머니가 있잖아. 우리 집으로 가자. 웨딩홀을 나서면서 혜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민아, 저예요. 오늘 모든 일정 취소해줘. 전화 너머로 비서 최정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이사회는 어떻게 하죠? 부회장님이 대신 진행하시라고 해. 나는 잠시 시간이 필요해. 주차장에서 김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린아, 정말 괜찮니? 이런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 혜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이곳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영희가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그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니었던 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정민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뭔 일이지? 혜성식품에서 긴급 납품 계약 신청이 들어왔는데 검토해보니 준호 씨가 다니시는 회사더라고요. 혜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네. 그런데 회사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부도 직전이에요. 이 순간 혜린은 운명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정민아, 일단 자료부터 정리해서 보내줘.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어. 김영희가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린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세상 참 묘하죠? 저를 시장 생선가게 딸이라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혜린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장 생선가게 딸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죠. 김혜린의 할아버지 김동진은 1960년대 작은 어선 한 척으로 시작해 현재 국내 최대 수산업체 한국수산을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생선 가게가 이제는 연 매출 5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혜린이 6살이었을 때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혜린아, 너는 우리 집안의 미래야. 하지만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왜요, 할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바다와 생선, 그리고 고객들 덕분이거든. 그걸 잊으면 안 돼. 김동진 회장은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갈치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했고 직원들의 복지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혜린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지만 방학 때마다 부산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생선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혜린아, 이런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그냥 공부만 해도 되는데. 김영희는 딸이 걱정됐습니다. 어머니, 저는 현장을 모르고서는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혜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 혜린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게요. 뭐라고? 그럼 뭘 할 거니? 3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직접 운영해 보고 싶어요. 김동진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현장을 모르고서는 진짜 경영을 할 수 없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신분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한국수산 후계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이렇게 해서 김혜리는 한국수산의 상속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시장 상인의 딸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아가씨, 이 고등어 신선해요? 네, 오늘 새벽에 갓 잡은 거예요. 눈이 맑고 비늘도 반짝반짝하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생선 손질법부터 고객 응대, 장부 정리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혜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힘든 일을 이렇게 잘 해내다니. 김영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3년 동안의 시장 생활을 통해 혜리는 수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새벽 경매의 치열함, 날씨에 따른 가격 변동,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까지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부 아저씨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혜린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너는 참 기특하다. 감사해요, 아저씨.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도매상들도 혜린을 좋아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거든요. 영희야, 내 딸 정말 똑똑하다. 나중에 큰일 할 것 같아. 하지만 김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힘든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혜린에게 중요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박준호였죠. 안녕하세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김혜린이에요.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준호는 허세 부리지 않고 진솔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혜린의 소박한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혜린 씨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여자들과는 뭔가 달라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혜린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겼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소박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부산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하거나 동네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혜린아,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준호 씨, 그런 마음이면 충분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어머니 이명숙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준호야, 그 여자 집안 배경이 뭐니? 시장에서 생선가게 하세요. 뭐라고? 생선가게? 이명숙은 경악했습니다. 3대째 교육자 집안인 자신들과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혜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야. 문중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명숙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혜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수산 본사에서는 혜린의 부재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언제 복귀하실 예정인가요? 상무 강태식이 비서 최정민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최정민은 혜린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대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진 회장도 손녀의 뜻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혜린이가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애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혜린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굴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후 해리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 해성식품에서 긴급 납품 계약을 신청했는데요. 최정민의 전화를 받은 해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성식품이요? 네, 조사해보니 준호 씨가 다니시는 회사더라고요. 정말이요? 그런데 회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부도 직전이에요. 해리는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정민아, 자세한 자료부터 보내줘. 신중하게 검토해 볼게. 김영희가 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리나?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저희를 모욕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 세상 참 좁구나. 이런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해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명숙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가 다니는 해성식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보,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건가요? 남편 박철수에게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박철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들까지 실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가 실직하면 어쩌죠? 결혼도 그렇게 망쳤는데. 그러게 말이야. 왜 그렇게 심하게 했어? 혜린이라는 애가 그렇게 나쁜 애도 아니었는데. 나쁘지는 않았지만 우리 격과는 안 맞잖아요. 이명숙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불안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우리 회사 부도나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그럼 우리 다 실직자가 되는 건가요?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준호는 책임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혜린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전화번호를 바꿔서인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혜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준호는 자책하며 혜린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주 갔던 카페, 함께 걸었던 공원,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혜린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상황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대표이사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수산 같은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살 길이 있지만 한국수산이요? 그런 큰 회사가 우리 같은 작은 업체와 거래할까요?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명숙은 급히 한국수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보, 한국수산이라는 회사 알아요? 당연히 알지. 국내 최대 수산업체잖아. 연매출이 몇 조 원 되는 곳이야. 그 정도로 큰 회사라고요? 그럼 부산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이제는 전국구지. 이명숙은 갑자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 큰 회사라면 아들의 회사를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이명숙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수산 본사를 찾았습니다. 61층짜리 고층 빌딩을 보며 압도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사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어려우세요. 이명숙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로비에서 기다리시는 건 자유지만 사장님을 만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명숙은 로비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을 보며 혹시 사장인지 살펴봤지만 누가 사장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해성식품 관련해서 사장님을 만나야 해요. 해성식품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전화로 확인한 후 다시 왔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아니에요. 사장님을 직접 만나야 해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려우세요. 이명숙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사장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명숙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한국 수산에 다녀왔어. 뭐라고요? 어머니가 왜 거기에? 내 회사 살리려고 사장 만나려고 갔는데 만날 수가 없더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 회사 사장을 어떻게 만나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이명숙은 며칠 더 한국수산 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문득 혜린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혜린이한테 부탁해볼까?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봐도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혜린이네 집 주소 알아? 부산에 있다고는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이명숙은 마지막 수단으로 부산행을 결심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가면 혜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산역에 도착한 이명숙은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하는 김영희라는 분 아세요? 김영희요?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딸이 혜린이라고. 아, 영희네 혜린이요? 그 집 알죠? 착하고 예쁜 애예요. 택시기사는 혜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때 워낙 인기가 좋았거든요. 자갈치 시장에 도착한 이명숙은 김영희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영희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나와요. 혜린이 결혼한다더니 어떻게 된 건지. 결혼이 무산됐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상처받아서 집에 있나 보네요. 이명숙은 김영희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영희가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이명숙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김영희는 당황했지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혜린이가 자랐구나. 김영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셨어요? 이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부탁인가요? 저희 아들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김영희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린이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려는 거예요? 갑자기 이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김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어나세요. 저희 아들이 실직하면 어쩌죠? 제발 혜린이한테 부탁해 주세요. 김영희는 이명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너무 심하게 했어요. 혜린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김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우리 혜린이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아세요?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오전 최정민은 이명숙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수산 대표이사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만나보시겠다고 하세요.
정말요?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명숙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본사 61층 회장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꼭 시간에 맞춰 가겠어요. 이명숙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 만남이 아들의 운명을 좌우할 텐데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한국수산 본사에 도착한 이명숙은 다시 한번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됐습니다. 61층가. 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사장을 만나는구나. 어떤 사람일까? 회장실 앞에서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은 정말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정말 대단하겠구나.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이명숙은 처음에 비서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사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여성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수산 대표이사 김혜린입니다. 이명숙은 깜짝 놀라며 혜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결혼식에서 봤던 신부의 얼굴이었습니다. 잠깐 이 얼굴이 낯익은데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나 혜린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니? 혜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수산의 창립자 김동진 회장의 손녀이자 대표이사입니다. 이명숙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시장 생선가게 딸이라고 모욕했던 그 아이가 이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혜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해성식품 건으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명숙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혜리나. 아니 사장님 이게 정말이야? 네. 3년 전부터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일했어요. 혜리는 해성식품 관련 자료를 이명숙 앞에 놓았습니다. 해성식품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재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명숙은 자료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었어요. 현재 자금 사정으로는 다음 달 운영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죠.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희망을 품은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어? 제발 도와줘 혜리나. 혜리는 이명숙의 변화된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시장 생선가게 딸이라고 모욕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명숙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혜린이가 왜 비싼 옷을 입고 다녔는지, 왜 고급 승용차를 탔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 최정민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해성식품 임직원들과의 미팅이 끝났습니다. 구조조정 방안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명숙은 최정민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저희 비서실장 최정민입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죠. 이명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혜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사업가가 되었구나. 혜린은 이명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에요. 며칠 전 일을 생각하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이명숙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상처는 받았어요. 특히 어머니가 받은 모욕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이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제발 도와줘. 준호는 잘못이 없잖아. 혜리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사업적 판단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이명숙은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야, 너 앉아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준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혜린이가 한국수산 사장이야.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혜린이가 뭐라고요? 한국수산 대표이사라고. 내가 직접 만나봤어. 준호는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혜린이는 평범한 시장 상인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회장의 손녀야.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서 일한 거래. 준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재벌가 상속녀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싶어서였을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모욕했으니. 준호는 혜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혜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문자를 보내봐도 읽지 않은 표시만 계속 떴습니다. 한편 혜린은 회사에서 혜성식품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혜성식품 직원 명단 좀 봐. 네, 여기 있습니다. 혜린은 준호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과장 직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다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혜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니까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유능한 인재는 확보해야죠. 며칠 후 혜린은 이명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혜성식품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명숙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공개 사과를 해주세요. 결혼식에서 저와 어머니에게 한 모욕에 대해서요. 이명숙은 당황했습니다. 공개 사과요? 한국수산 전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혜성식품을 도와드리겠어요. 이명숙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들을 위해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언제든지 하겠어요. 그리고 준호 씨는 저희 회사로 모셔올 계획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이명숙은 안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한국수산 본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집회였습니다. 최정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혜성식품 관련 공지사항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웬 특별한 시간이야?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명숙은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과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과 직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무대에 올라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실 분이 계세요. 이명숙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명숙이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어요.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와 신부 어머니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거든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한다고 해서 무시했어요. 생선 가게를 무시했다고. 그런 편견이 어디 있어? 직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바로 우리 김혜린 사장님이었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결혼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제 편견 때문에 훌륭한 분을 모욕했습니다. 이명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일에 귀천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객석에서 김영희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이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혜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희 어머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직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사과하다니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혜린이 이명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심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하죠. 앞으로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겠어요. 그때 준호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저도 사과할 말씀이 있어요. 직원들은 또 놀랐습니다. 준호가 누구지? 아, 사장님 남편이었구나. 준호는 혜린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혜린아,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지켜주지 못했어. 혜린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혜린은 성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제 신분을 숨겼고 당신은 저를 지키지 못했죠. 서로에게 실망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끝인 거야? 혜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서로를 원망하지는 말아요. 우리 모두 부족했던 거니까요. 김영희가 무대에 올라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야. 사장님 어머니 말씀이 옳으셔. 혜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이명숙 씨의 진심을 받아들이겠어요. 이명숙은 감동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혜린아. 내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달랐을 텐데. 혜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최정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해성식품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식품은 한국수산의 자회사가 되어 새 출발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구조 조정을 통해 일부 인원은 재배치되지만 대부분은 재교육을 통해 다른 부서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능한 인재들은 한국수산 본사로 스카우트할 계획입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집회가 끝난 후 혜린은 이명숙과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는 저희 회사 기획부로 오시면 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실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완전히 정리하겠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은 혜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린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제부터라도 편견 없이 살겠어.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세요. 언젠가 좋은 며느리를 만날 거예요.
그날 저녁 혜리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혜리나, 오늘 정말 잘했어. 김영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용서의 마음을 배웠거든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영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혜린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분노보다는 이해가,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죠. 공개 사과가 있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한국 수산은 혜린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해서 아시아 최대 수산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최정민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요. 혜린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이죠. 우리 성공을 사회와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혜린은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영세 어민들의 자녀 교육비 지원, 노후 생활 보장,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사장님, 복지재단 첫 번째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죠. 김영희는 이제 전국 수산시장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딸의 성공을 발판으로 영세 상인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었죠. 회장님, 이번 달에 신규 상인 교육을 100명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요. 김영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에 귀천이 없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해요. 청중들은 김영희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우리도 당당하게 일해야겠어요. 한편 이명숙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가져왔어요. 어떠세요?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명숙 씨 덕분에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이명숙은 예전의 까다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명숙 씨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정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동네 사람들도 이명숙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명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편견 극복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청중들은 이명숙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준호는 한국 수산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획부 차장으로 승진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준호 차장님, 정말 일 잘하세요. 성실하고 꼼꼼해서 함께 일하기 좋아요.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연인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서미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준호 씨는 정말 성실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준호는 과거를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준호는 혜린에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혜린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혜린은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정우진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혜린 씨는 정말 대단해요. 기업을 성공시키면서도 사회 환원을 생각하다니. 정우진은 10년 동안 해양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진 씨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혜린도 정우진의 가치관에 매료됐습니다. 기업도 사회의 일부예요.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하는 게 진정한 성장이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소박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곤 했죠. 혜리는 정우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몇 달 후 정우진이 프러포즈했습니다. 혜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신분이나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과 인격에 반했거든요. 혜리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진심인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위치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당신이 더 멋져요. 김영희도 정우진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우진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 혜린이랑 잘 맞는 것 같고,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이명숙이 혜린을 찾아왔습니다. 혜린아, 결혼 축하해. 정말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야. 고마워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 혜린은 의외였습니다. 무슨 부탁이에요?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해줘.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 혜린은 이명숙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미 다 용서했어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뜻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준호와 서미영, 이명숙도 참석해서 혜린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혜린이 하객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결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우진도 감동해서 혜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영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제 마음 놓을 수 있겠어. 결혼식 후 혜린은 한국수산을 통해 수산업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정우진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죠. 사장님, 복지재단 첫 번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최정민이 보고했습니다. 어민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혜린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죠. 우리 어머니가 걸어오신 길을 더 많은 분들이 존중받으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죠. 2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수산은 혜린의 리더십 아래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럽 진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정민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우리 김제품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아요. 혜린은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일이 실현되고 있네요. 김동진 회장은 이미 80세를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손녀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했죠. 혜린아, 내가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울 줄은 몰랐다. 할아버지가 기초를 잘 다져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 혜린은 여전히 매월 한 번씩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혜린이 왔네. 우리 혜린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 시장 상인들은 혜린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내 덕분에 우리 처우도 많이 좋아졌어. 복지재단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혜린은 상인들과 차를 마시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한편 한국수산의 해외 진출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가공 공장을 세우고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했습니다. 사장님, 베트남 법인 설립이 완료됐어요. 좋아요. 현지 어민들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 주세요. 해리는 단순한 진출이 아닌 현지와의 협력을 중시했습니다. 현지 어민들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는 거죠. 이명숙은 여전히 봉사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봉사단체 회장까지 맡고 있었죠. 회장님, 이번에 독거노인 돕기 행사 어떻게 진행할까요? 혜린이네 회사에서 후원하겠다고 하니까 더 알차게 준비해봐요. 이명숙은 혜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후배로 여기고 있었죠. 혜린아,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줘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준호는 한국수산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해외 사업부를 담당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부장님, 정말 일 잘하세요. 해외 시장 분석이 정말 정확해요. 동료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준호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미영과의 결혼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정말 행복해. 너를 만나서. 저도요, 준호 씨.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혜린과 정우진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해변 정화 활동 어땠어? 정말 보람 있었어요.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우진은 한국수산의 지속가능 경영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환경 친화적 경영으로 더 발전시켜야죠. 그래요. 바다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거니까요. 김영희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는 유명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어요.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청중들은 김영희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겠어요. 한국수산의 성장은 계속됐습니다.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했어요. 최정민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혜리는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생긴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어야 해요. 혜리는 복지재단의 사업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어촌 마을에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어민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사장님, 복지재단 사업이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촌 마을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해요. 혜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게 맞죠. 5년 후 한국수산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수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혜리는 34세의 나이에 세계적인 기업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혜린 사장님이 아시아 젊은 기업가 대상을 받으셨어요. 최정민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혜린에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진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었죠. 우진아, 우리 아들이 참 예쁘다. 닮을 사람 닮았네. 엄마를 닮아서 똑똑할 거야. 김동진 회장은 증손자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4대째구나. 우리 가문이 계속 이어지겠어. 할아버지, 아이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자유롭게 키울 거예요. 혜리는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영희는 할머니가 되어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 너무 귀여워하시지 마세요.
할머니가 손자 귀여워하는 게 당연하지. 이명숙도 혜린의 아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혜린아, 정말 축하해. 아이가 참 예쁘구나. 고마워요.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럴게. 이제 우리도 가족 같은 사이니까. 이명숙은 진심으로 혜린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미영도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준호는 혜린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뭘요? 우리 모두 좋은 방향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수산은 이제 10만 명의 직원을 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에 진출해서 현지 고용도 창출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해외 고용 창출이 5만 명을 넘었어요. 정말 뿌듯해요. 우리가 세계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혜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해요. 복지재단도 해외로 확장됐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어촌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장님, 베트남에 세운 학교에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는데요? 한국 수산 덕분에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혜린은 감동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성공이죠. 어느 날 혜린은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머니가 일하던 곳이야? 그래,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일했던 곳이야. 우와, 생선이 정말 많네. 아들은 시장 구경을 신기해했습니다. 혜린아, 아이 데리고 왔구나. 시장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들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혜린이 아들이네. 엄마 닮아 똑똑해 보여. 혜린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알겠니? 열심히 일해서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 할머니를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고객들을 사랑하는 마음. 혜린은 아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동진 회장, 김영혜, 혜린과 정우진 부부 그리고 아들까지. 할아버지 건배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가장 큰 축복이지. 김동진 회장은 행복해했습니다. 혜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자신의 노력과 인격 덕분이야. 혜린은 지난 날을 돌아봤습니다. 결혼식에서 당한 굴욕, 그 후의 고통과 갈등, 그리고 용서와 화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우진이 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된 거 아닐까요? 맞아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명숙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혜린아,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성장한 거잖아요.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준호도 이제는 진심으로 혜린을 존경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요. 한국 수산의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에 화제가 됐습니다. 혜린은 각종 강연에서 자신의 철학을 전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겸손함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이죠. 청중들은 혜린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혜린은 40세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국제연합에서 지속 가능경 영상을 주신다고 해요. 최정민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영광이네요. 하지만 혜린에게 가장 큰 기쁨은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딸이래. 정우진이 기뻐했습니다. 딸이요? 정말 좋아요. 김영희는 손녀를 가질 생각에 설렜습니다. 손녀라니 얼마나 예쁠까. 이제 혜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이면서도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혜린은 자주 자갈치 시장을 찾아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아들아,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알겠니? 네, 엄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야. 혜린은 아들과 딸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혜린은 정우진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걸 잃었네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당신이 있어서 저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은 사람들. 혜린은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모두 얻었고, 이명숙은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김영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